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워싱턴을 방문하신 전 국방연구원에서 정명퇴직하셨고 전 통일원 원장이신 김태우 박사님을 모시고 한반도 문제의 전면을 한번 진단하려고 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워싱턴에는 무슨 일로 오셨죠? 네, 회의 발표하러 왔습니다. 예. 한미 간의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예. 북한 핵 문제 향방을 전망하고 네. 동맹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그런 회의입니다. 네, 우리 뭐 김 박사님은 뭐 한국에서도 뭐 또 미국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최고가라고 뭐 소문이 나가 있을 정도로 과찬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박사님, 요즘 그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행정부의 그 좀 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종전선언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하자고 그래 놓고 갑자기 또 이 문제가 쓱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평화협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평화협정이 가져다 주면 한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드릴 말씀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제가 우선 반문을 좀 해볼게요.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 간의 평화협정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늑대하고 송아지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송아지는 초식동물이니까 늑대를 해치지 못하죠. 네. 늑대는 평화협정을 맺어도 배가 고파지면 송아지를 잡아 먹으려고 하겠죠. 사실은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의 체제가 한국의 체제와 서로 상충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런 얘기는 이 원칙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 그거는 뭐 다 당연한 얘기지만 평화협정은 그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그때 평화협정 얘기를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평화협정 얘기를 너무 쉽게 자꾸 하는데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네. 한국이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엄청난 경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미국은 또 체제 보장이란 것을 또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한국이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미국이 북한에 제공을 하는 것,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 아니고 안전 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Security assurance. 예. 북한의 체제를 미국이 보장할 수는 없죠. 네. 그럼 뭐 북한의 현 체제가 쿠데타 위험에 처하면 미군이 가서 지켜줘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자유를 향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미국인데,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북한 체제를 미국이 보장한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체제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지원이겠죠. 한국은 분단 당사국으로서 뭐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그런 운명에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의 경제 지원이 얼마만한 그 속도로 제공이 되어야 하느냐, 그 문제는 우리의 부담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자연스럽게 거치면서 결정이 돼야 할 문제다. 정부가 뭐 마음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북한을 지원하는, 그리고는 국내에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급속도로 올리는 이제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겁니다. 저기 미국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끝난 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미국의 전문가들 또는 한국의 또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서로 좀 엇갈리는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 회담이 어떻게 가든 간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질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같이 가더라도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이 같이 못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선은 북한이 지금 평화 공세를 펼치고 대화 국면을 열어가는 이 뒷면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소위 굿윌 가설이죠. 북한이 진짜 착한 마음을 먹고 핵을 포기하고 국민을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는 소위 선의의 가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대남 전략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 바로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이탈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있는 한은 사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런 소위 플로이, 이 음모론적인 가설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지금 학자들 사이에는. 하나는 미국이 어쨌거나 세계 질서를 관장하는 서방의 리더 국가로서 소위 글로벌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보호하고 동맹국을 지켜주는 굿캅, 좋은 경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가설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나치게 앞세웠다. 미국 우선주의. 예, 그리고는 이 동맹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마치 딜메이커처럼, 그러니까 이 소위 금전적인 이익만을 따져서 이렇게 거래하듯이 동맹 문제를 접근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협상할 때도 이런 상업주의적인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가설, 이렇게 두 개 가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의 선의의 가설과 미국의 굿캅, 좋은 경찰 역할이 콤비네이션 만난다면 결과가 좋겠죠. 예, 북한은 어차피 핵을 폐기하는데 뭐 큰 무리 없이 다 이행하고 검증받고 다 할 겁니다. 또 미국도 동맹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이 뭘 요구한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상당히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겁내는 거는 최악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북한의 이 음모라고 하는 소위 대남 전략 차원이라고 하는 이 가설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 굿캅 역할을 하지 않고 소위 딜메이커 역할만 하는, 이 두 개의 가설이 현실에서 만나게 되면 북한은 흑심을 품고 이것저것 많은 걸 요구하겠죠. 미국에 대해서. 뭐 핵심적인 거는 당연히 미국을 이탈시키는 겁니다. 뭐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취소, 이미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지금 요구 앞으로도 할 거 뻔한 것이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들어줍니다. 예, 뭐 해프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한국 그 동맹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콤비네이션이 현실에서 만나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최악이고요. 또 동맹을 관리하는 미국의 동맹 정책에도 최악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 북한 정부,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세 정부 모두가 자축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핵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적당한 선에서 그칠 것이고, 또 그래도 합의가 됐다고 박수를 칠 것이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자축하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는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이제 이런 최악 시나리오, 이걸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 일단 드릴게요. 그런데 그 일방적이고 낙관적인 평화적 무드를 끌고 가게 하는 것도 이 한국의 언론들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은 소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평화적 분위기가 안보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환경으로 끌고 가는 데 대해서 우리 그 원로들, 그러니까는 보수 원로들 또 평론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언론인들이라면 공정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뭐 정부에 대해서도 찬성할 건 찬성하고 비판할 걸 비판해주는 그런 언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참 그렇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이 비참한 생각을 합니다. 한국 언론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건전한 비판이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권력을 견제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핵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건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쁜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제가 27년, 그러니까 27년째인데 백악관 출입을 하면서 보면서 과연 미국의 언론들은 참 공정하다, 형평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게인스트 할 줄 알고 정책이 나쁘면 바로 지탄을 그렇죠. 하지 않으니까 네. 나라가 돼간다고요. 민주주의가. 한국의 지금의 언론은 이 공산주의보다 더한 언론이더라고. 어떻게 모든 언론이 일사부조리하게 나갑니까? 그리고 어게인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앞만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는 북한의 조선 TV가 되어 있는가 하는 느낌일 정도예요. 언론이 스스로가 그걸 아프게 느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한창 시끄러울 때도 참 언론의 힘이 컸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다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 언론에 어떤 아주머니가 항의 전화를 했어요. 왜 탄핵하라는 촛불 시위는 저렇게 사람들이 빼곡이 나오게 많이 보도를 하고, 반대하는 데모는 사람이 화면에 큼직큼직하게 나오게 해서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기자, 젊은 기자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촛불 집회는 올바른 집회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는 나쁜 집회이기 때문에 보도를 줄여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공정성이나,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공정한 보도를 내보이고 독자가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의 기본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저버리고 얘기를 하는 젊은 언론인들 앞에 뭐 저희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네, 참 걱정되는군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남북 대화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돈은 또 다 된다고 하니 이 한국 국민들과 또 해외 동포 700만 이상의 해외 동포, 또 지금 당장 워싱턴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단국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 해결을 노력하고, 또 그와 동시에 남북 화해 협력체들을 열고, 이제는 남북 간에 서로 총을 겨누지 않고 상생을 통해서 공영하는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 취지는 다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렇게 되도록 성원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유일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나쁜 동기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영향력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되 안보의 틀이나 안보의 근간을 절대로 약화시키거나 흔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전제로 하고 북한하고 관계를 해라.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민의 바람이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북 관계, 남북 대화 자체를 반대하시기보다는 속지 마라. 속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면서 대화를 하라. 동맹을 다지는 문제가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동맹이 아직도 한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무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건강성을 체크하면서 또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 역량이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 국민도 그렇고 해외 동포들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이런 양쪽 역할을 공정하고 고르게 다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원하는 것, 그게 해야 하실 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distrust but talk. Distrust, talk and verify. Alright, good. 한미 연합 훈련하고 미군 철수를 또 해야 된다는 앞으로의 보이지 않는 미국의 그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과연 이대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획기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한미 동맹이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박스를 열었는데 안은 비어 있었다. 사실 뭐 그 안에 시비드라고 하는 표현이 없으면 당연한 일이고요. 북한 비핵화에 로드맵도 없었고 타임테이블도 없었고 핵심적인 북한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다 빠지고 없기 때문에 이제 너무 부실했다고 보는데,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직후에 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죠. 그 표현이 말이죠. 워게임. 한미가 하는 워게임은 provocative하고 tremendously expensive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북한이 쓰던 용어 아닙니까? 그 그죠? 북한에 쓰던 용어지만은 한국에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북한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 용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리바이벌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잘 알죠, 저희도. 예.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동맹의 위기가 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떠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거 이거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 안보 전문가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육체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육체는 죽은 거거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동맹이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동맹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의 엄청난 그 넥스트 액션을 기다리면서 잠시 한번 중단해보자 뭐 이런 거라면 괜찮은데, 정말 이 연합훈련을 중단할 생각이 있고 오랫동안 중단할 생각이 있고 또 주한미군을 줄일 생각이 있고 이런저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원인 제공은 한국 측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문제도 우리가 사실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북 정책, 안보 정책, 통일 정책, 이런 소위 안보와 관련된 대외 정책들이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일관성 부재,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한국의 문제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 우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동맹 이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한테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이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를 계속 무한정 참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동맹을 흔드는 원인은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풀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나 last word to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북한하고 거래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이 소위 메이킹 딜 이것만 신경을 써서 이것저것 막 양보를 해버리고 동맹도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들 정부가 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저는 정말 그거는 70년 동안 동맹을 이끌어온 그 나라의 지도자, 또 서방세계의 지도자, 이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서방세계의 슈퍼파워의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동맹과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 대 정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 대 정부 관계만은 토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대 국민의 관계죠. 수만 개, 수천 개의 진짜 멀티플 채널들이 한미 간에는 지난 70년간 구축되어 있고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바뀌면 노선이 바뀌고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동맹 정책을 펼쳐달라 이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최근에 그 백악관 기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김정은에 대한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원래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그 북한에 있는 프로퍼티에 욕심이 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원산에다가 뭐 카지노를 짓든지 그 비치가에다 콘도를 짓 그런 안목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스갯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I hope not. Yeah, 사실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아까 제가 가설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가설이 또 있어요. 그거는요. 첫 번째 가설은 제가 말씀드렸죠. 굿캅 역할을 할 거다는 것이고 두 번째 네. 역할은 그냥 그 딜메이커 역할만 할 거라는 것인데 세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을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나온 그 발표문이 정말 알맹이가 없는 소위 속빈 껍데기 같은 부실한 내용인 줄 모르고 그냥 서명했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존 볼턴도 있고 폼페이오도 있고 그 미국의 이 탤런티드 스타프 얼마나 많아요. 백악관에 미국 정부에.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허망하게 바보짓을 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오디너리 퍼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더 심오한 대북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는 이런 제3의 가설이 있고요. People like me who support, who want to protect alliance. 우리들은요, we are actually struggling. We struggle to believe that way. Yeah. 세 번째 가설이 이 맞기를 기대하면서 좀 더 지켜보죠. Yeah, that's why let's start doing because sometimes intelligence they have their own project, you know. So we better wait. That's why everybody's saying that. 그래서 폼페오 장관이 이번 넥스 위기네요. 네. 그 저기 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에도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번에는 진짜 CVID 그거를 확실하게 멘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our policy is never change. Our policy is always going through straight. 그리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것도 바꿀 수 있죠. Yeah. That's it. You're right. So we see and what's going on. And problem is the Trump, President Trump, his own mind. You know. 예. Anyway, 이제 한국 문제로 돌아가서 한국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인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그저께겠죠. 여기 시간으로는 어저께 매티스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몇 시간 전에 그거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매티스 장관이 지금 중국, 일본에 이렇게 방문해 시진핑이도 만났고 다 그 대통령들을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한미 동맹이 아주 엄중하고 위중한 시기에 왜 매티스 국방장관의 만남을 취소를 했느냐라고 지금 일파만파 지금 네.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만나지 않은 것, 그 취소한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가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러나 왜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국 정부의 설명대로 밖에는 저희들은 믿을 근데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못 만났다는데, 아니 대통령이 감기 때문에 일상 일을, 그것도 엄중한 일을 그 잠깐 10분이라도 만나고 일어서서 송영무 국방장관님을 만나십시오 하고 비워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라도 했기를 바랬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감기 나오는데. 몸살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가 그 이외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뭐 지레 짐작해서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사실 자체는 굉장히 엄중한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말이죠. 아까 이제 북한 비핵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이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하는 이 핵 협상에 대해서 제가 참 재밌는 제안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한국 대통령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이 3자가 같이 만날 수도 있고 뭐 따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항상 이 사전을 하나씩 끼고 만나면 좋겠어요. 이 보케블러리 전문가들을 같이 앉혀서, 네. 왜냐하면요 한반도 비핵화, CVID,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워드가요 각각이 다 아전인수로 해석하거든요. 예. 서로 다 머릿속엔 다른 걸 그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제발 이 데피니션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좀 앞으로 협상을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 과거에 이게 김일성 주석이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뜻은요, 한국에 있는 미국 핵 빼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국 핵이, 미국 핵이 나가고 난 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계속해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 이거 벗겨내고 한국에 뭐 핵 관련되는 자산들 집어넣고 영향력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조선반도 비핵화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Yes. 이게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 한반도 비핵화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요, 핵심이 미국의 핵 영향력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것은 북한뿐이니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할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글쎄,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잘 지적하셨는데, 싱가포르에서도 그 포괄적 그 4개 항에 보면은요, 세 번째가 네, 북한은 맞습니다. 예.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저기를 할 것을 노력할 것, 노력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거에 있어서 노력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we try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단정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의지가 없고 try 하겠다는 지금 거지. 그 단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3항은 정말로 really problematic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이렇게 들어가죠. 예, 예. 판문점 선언에서 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남과 북의 공동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수용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예.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조율을 안 합니까? 어떤 전문가들과? 아니 뭐 전문가들이 있어도 뭐 어떤 전문가가 조율하느냐의 문제지요. 예.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용어를 어떻게 쓰든 결과가 북한의 비핵화로 나타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을 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커미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거기에 주어가 미국이 없습니다. 맞아요.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내용을 그대로 북한 안으로 가면 북한 정부가 자기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거 봐라, 우리 위대한 지도자께서 그동안 건설한 핵무력을 지렛대 삼아
저 미국을 흔들고 있고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과 핵 영향력을 걷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문구를 그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다 수용했어요.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네. I don't know who pointed out this, within the White House or the U.S. government. We don't know.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 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하고 역사적인 거를 얘기하면은 거의 다 듣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간단하게 말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맹국의 운명이나 동맹의 미래보다는 일단 북한하고 뭔가 거래를 성사시켜서 이 디플로매틱 어치브먼트를 만들어내겠다. 여기에 몰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핵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를 것이다. 예. 엔리치먼트가 무엇이고 리프로세싱이 무엇이고 하이드로젠 밤이 무엇이고 뭐 이런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upporters of Alliance want to believe that he didn't sign that statement without knowing yes. it is problematic. So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미국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했어서 우리한테 큰 위안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그만하겠다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는 북한한테 비핵화 타임 테이블을 내놔라.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말이 맞기를 사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이제 여기 백악관 국무성 다 브리핑을 매일 가는데 지켜보면은 뭐 they're not stupid, okay? They knows what's going on.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이 말하기 전에 먼저 줘보자. 오케이. 네가 한미 연합훈련 분명히 스탑하라고 그래서 suspended. Okay, we do. Now, so reduce the withdraw U.S. troops from Korea. Okay. 자, 그러면 너무 갑자기 많은 것을 일단 줬어요. 북한 김정은이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어떤 앵글로 보면은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이에 맞춰서 내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미에 안 맞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how he gonna be reaction to that. 만약에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게 이제 그 북한이 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고 어떤 대남 전략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굿캅으로서의 본심을 잃지 않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의 두 번째 가설과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가설이 현실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는 누클리어 토크는 결렬되고 북한 핵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위기가 다시 오는 거죠. 근데 그 위기는요, 그런 위기가 오면 한국 국민이 다시 단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정부도 다시 뭘 깨달을 수 있고 한미 동맹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위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두 번째 가설과 미국의 두 번째 가설이 만나는 이 시나리오에는요, 동맹도 옅어지고 약해지고 또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북한 정부도 다 자기들이 이 성취한 것이 잘 됐다고 박수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평화의 환상이 확산되고 한국 안보는 무너지는 사실 그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북한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기만하려고 하고 미국이 그 기만을 당하지 않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시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는 우리가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최강국이기 때문에 다시 그 위기를 만회하기는 쉬워요. 많이 주지. 문제는 한국이 엄청난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피해가 보는 거예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포주기 하죠.
국민들 지금 두 패로 나눠졌죠. 남북 통일보다 더 힘들어요. 한국의 보수 저기 자유 우익이 합쳐지려면은 이게 남북한 통일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nothing to change 하거든, 미국에서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2년 반 안에 핵을 내놔라. 2년 반에 안 내놓을 경우는 이건 또 물 건너가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은 또 한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서 바이오레이션을 그렇죠.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정권도 바뀌면은 원점으로 다시 그럴 때 이미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보 다 무장 해제가 다 근데 되는 이제 거 아닙니까? 그 위기는 말이죠. 예.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그게 최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왜냐하면 북한이 이 핵 문제를 가지고 기만을 펼치다가 실패한 경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정치적인 타격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안보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치명타가 온다. 예,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크게 깨닫겠죠. 그 바로 아니 국민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뭘 깨달을 줄 알아요? 아니 북한이 기만을 하고 미국이 그 기만을 당하지 않아서 예. 북한 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국민이 그때는 알죠. 아, 그 봐라. 북한을 한 번 더 믿으려고 했는데 그 봐라. 그렇게 됐구나. 국민이 다시 단합을 하는 거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왜? 단합을 전화 하게 되고 이복이 될 수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제 달빛 정책을 펼쳤다가 그게 아니었다 해서 정치적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한미 동맹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안보 위기지만 그게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위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기, 북한이 기만극을 펼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기만국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북한하고 성사를 시켜서 외교적 업적만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프게 북한한테 막 양보를 해버리고 평화협정도 맺고 그렇죠. 종전선언도 하고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뭐 주한미군도 감축하고 연합훈련도 안 하고 그럼 뭐 한국 정부도 이제 뭐 상생의 시대가 왔다 하고 박수치고 이게 세계 정부가 다 자축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생사의 기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위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위기가 두 개 다 위기지만 어느 것이 진정 더 위중한 것인가는 잘 보셔야 돼요. 예, 이제 라스트 타임으로 맨날 그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한국에도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한국 정부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For contingency plan or 뭐 anything?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전문가들은 계속 칼럼을 통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플랜 B를 수립해 다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물론 정부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우리 국민 몰래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남북 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것 같다, 함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동맹 관리가 허술해지고 또 우리 안보 역량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은 우리 국방 역량을 줄이고 뭐 군대를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폐기를 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앞질러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몰래 국민 몰래 알아서 잘하고 있다면 계속 하십시오. 네. 만약 그거 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플랜 B를 수립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군대가 이제 아주 걱정스럽는데요. 미국은 국방부가 막 친다고 예를 들어서 군사적 옵션을 막 인크리즈 하면은 외교부는 또 토킹 하느라고 외교한다고 하고 있고 이게 상권 분립이 잘 되어 있어요. 예. 근데 한국은 지금 국방부가 완전히 그냥 그 청와대만 따라가고 있는 것 같는데 국방부에서도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입김이 없습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과거 정부에서부터 쭉 했어요.
통일부가 뭐 남북 대화를 사실은 통일 업무가 주 업무가 돼야 되지만 통일 업무는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남북 대화가 주 업무가 되어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진보적인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하는데 그냥 소신대로 하도록 길을 열어주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방부, 국정원 이런 데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소위 레이니 데이에 대비하는 일을 소신껏 하도록 내버려 두라. 예? 국정원 같은 기관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 시나리오가 생길까 미리 정보를 점검하고 조심하는 이제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근데 뭐 정보원들도 다 그냥 이제 이런 뭐 기관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관들이 같이 그 남북 화해 협력에 뛰어들어 버리면 그렇죠. 이거는 정말 비 오는 날 뒤집어서야 할 우산이 없는 것이다. 참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지금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과거 뭐 박근혜, 이명박, 뭐 노무현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 기관으로 하여금 자기 할 일을 고유의 업무로 하도록 내버려두라. 예? 당연하죠. 저희 전문가들이 예. 한결같이 요구하는 예, 겁니다. 이거는. 예. 국방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밀리터리 그렇죠. 파워가. 그렇죠.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이 국방의 파워가 셀수록 외교에도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든든하게 누가 그렇죠. 뒤에서 그렇죠. 받쳐주지 않는데 어떤 예. 그 매티스가 항상 바라는 게 그거예요. 예. 너 외교 부지런히 해라. 나 뒤에서 너를 완전하게 컴플리틀리 받쳐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그렇죠. 한다 이렇게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통일부가 뭐 하면 우르르 전부 다 손 놔버려요. 그냥 이제 통일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 뭐 이게 제가 나의 조국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도 참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 뭐 김 박사님도 역시 말씀하시죠. 예,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든든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진리입니다. 외교력은 국방력에 비례하는 것이다. 예. 그게 진리입니다. 예, 오늘 참 감사합니다. 네.